독수리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세계 주요 도시의 본질을 형성하는 숨겨진 이야기를 탐구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찬란한 수도 베이징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이징은 만리장성과 자금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天安门 광장과 이화원의 웅장함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아래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전부 지점에 숨겨져 있습니다. 경제 개요와 주택 위기. 베이징의 부동산 시장은 중국 전반의 경제적 도전을 보여주는 지표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공급 과잉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2024년 베이징의 평균 부동산 가격은 평방미터당 Y5,017로 하락하며 한때 경제 안정의 기둥으로 여겨졌던 시장의 변동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하락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투자자와 주택 구매자의 신중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국가 부채 증가. 팬데믹으로 인한 인프라 지출로 인해 국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15조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지방정부에 막대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베이징도 예외는 아니며 재정적 불안정이 도시개발과 사회 프로그램, 자금 조달 능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과잉. 매년 8억 평방미터 이상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많은 부분이 팔리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유령 아파트는 전체 지역이 비어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며 경제적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가정에게 주택 위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일상의 현실입니다. 팔리지 않는 주택은 대부분 고급 주택으로 평균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도심에서 밀려난 가족들은 긴 통근 시간과 제한된 학교, 병원, 직장 접근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모기지 이자율 인하와 계약금 요건 완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 채널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독수리 탐험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가오는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이주 노동자의 고충. 베이징이 현대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이주 노동자의 노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은 점점 소외되고 있으며 그들의 기여는 간과되고 필요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 수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주거는 불안정한 현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가도로 아래의 임시 대피소, 과밀한 기숙사 또는 베이징 외곽 지역의 좁은 공동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24시간 인터넷 카페에서 밤을 보내며 편안함을 희생하고 적은 수입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경우조차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이게 되며 학교, 병원, 대중교통 등 필수 서비스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저렴한 주택 옵션의 부족은 불안정성을 지속시키며 노동자들이 직장과 기본적인 생활 환경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상실. 베이징 산업 부문의 자동화와 비용 절감 조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이후 약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기계나 더 젊고 경험이 적은 저임금 노동자로 대체되었습니다. 특히 40, 50대의 고령 노동자들은 재교육 기회가 부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안정적이지만 저임금인 직업에서 벗어나 일용직 노동이나 완전 실업 상태로 전환되며 가족들은 더욱 깊은 빈곤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부족,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고용 문제를 넘어섭니다. 베이징에서 공식적인 거주 허가증, 호구를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은 의료, 자녀 교육, 사회 보장 혜택 등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안전망의 부재는 재정위기, 의료 응급 상황, 연금 없는 노년기에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구조적 배제는 불안정한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며 불평등의 순환을 지속시킵니다. 숫자 이상의 의미, 이러한 고충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베이징의 지속적인 현대화 추구가 초래한 인간적 대가를 반영합니다. 도시의 화려한 고층 빌딩을 건설하고 인프라의 기초를 마련한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번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럭셔리 고층 빌딩과 도시 외곽의 삶의 극명한 대조는 급속한 도시 개발이 가져온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고령 노동력과 실업. 중국의 고령화 인구는 급격한 기술 변화와 도시화가 주도하는 경제에서 커지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령 노동력과 현대 경제의 요구 사이의 긴장은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고령 노동자. 2024년 기준 60세 이상의 노동자는 1,400만 명에 이르며 이는 중국 전체 노동력의 12.1%를 차지합니다. 많은 고령 노동자들에게 은퇴는 생활비 상승, 부족한 연금제도, 젊은 세대를 부양해야 한다는 문화적 책임으로 인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들은 노후를 즐기기보다 생존을 위해 육체적으로 힘든 저임금 노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연령 차별, 기술적 역량과 적응력을 중시하는 경제에서 고령 노동자는 종종 소외됩니다. 고용주들은 더 젊고 기술에 능숙한 인재를 선호하며 고령 노동자들은 건설, 청소, 기타 비공식 부문으로 밀려납니다. 이러한 소외는 경제적 잠재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의 숙련된 경험을 가진 이들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약화시킵니다. 세대 간 격차. 고령 노동자의 어려움은 젊은 세대의 태도와 극명히 대조됩니다. 탕핑, 평평하게 눕기이나 바이란, 썩게 내버려두기. 같은 운동은 전통적인 경력 경로와 사회적 기대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대표합니다. 고령 노동자들이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하려 노력하는 동안 젊은 세대는 경제적, 사회적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미니멀리즘이나 소극적 저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 고령 노동력과 무관심한 젊은 세대 간의 세대 차이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회적 과제를 야기합니다. 경제적 부담, 많은 고령 노동자가 선택이 아닌 필요에 의해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것은 사회 안전망과 은퇴 계획의 격차를 반영합니다. 기술 격차,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인해 고령 노동자는 경쟁력을 유지할 기술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위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고령 노동자의 건강에 부담을 주며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과제 시스템에 대한 불만, 탕핑과 같은 운동은 경제적 성과를 개인의 복지보다 우선시하는 사회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냅니다. 청년운동, 탕핑과 바이란. 중국의 청년들은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압박 속에서 전통적 기대에 도전하며 문화적 규범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탕핑, 라잉 플랫. 이 미니멀리스트 운동은 부와 물질주의, 과로를 추구하는 삶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을 지향합니다. 자신의 수입 안에서 살아가며 정신 건강을 중시하고 높은 연봉이나 주택 소유와 같은 전통적인 성공의 척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합니다. 바이란, let it rot. 이보다 더 급진적인 철학인 바이란은 사회적 기대를 거부하는 것 이상으로 이를 수동적으로 저항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루기 힘든 목표 앞에서의 체념을 반영하며 시스템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대처 방식을 제공합니다. 문화적 전환. 이러한 운동은 중국의 구곡구 슌문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와 급등하는 주거비 및 생활비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물질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압박은
점점 더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지며, 이는 전통적인 포부를 거부하고 개인의 진정성과 정신적 평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동 뒤의 이야기. 예를 들어 27세의 장애인은 스트레스가 높은 기술직을 떠나 고향 농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지금 채소를 재배하고 책을 읽으며 느린 삶의 속도를 즐깁니다. 베이징의 끊임없는 리듬과는 대조적인 삶으로 장에게 탕핑은 통제권을 되찾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재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웨이보와 두인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러한 운동을 증폭시키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경쟁에서 벗어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의 인기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청년층에 장기적인 영향을 우려하게 만듭니다. 전통적인 경력 목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노동력과 경제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에 주는 교훈. 탕핑과 바이라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세대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정신 건강, 공평성, 개인적 충족을 무한한 경제 성장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사회에 도전합니다. 세계에 있어 이러한 움직임은 성공이 변화하는 가치와 현실에 맞게 재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KTV 업계의 여성들, 숨겨진 산업. 베이징의 KTV 라운지는 활기찬 음악과 넌 조명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여가의 중심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 뒤에는 이 업계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삶을 형성하는 복잡한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라운지는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공하며 재정적 안정과 사회적 판단,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착취를 맞바꾸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높은 수입과 낙인. KTV 라운지에서의 일은 많은 여성들에게 다른 분야에서는 얻기 힘든 재정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월 수입이 최대 YA 등미 인천현 약 2,7초에 이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거나 빚을 갚고 교육 또는 주택 소유와 같은 미래 목표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B 라운지에서 일한다는 사회적 낙인은 이들이 비밀스럽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일부는 가족에게조차 직업을 숨기며 공동체의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재정적 자립이 사회적 비난에 가려진 이중성은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숨겨진 착취. 화려한 조명과 음악의 이면에는 일부 여성들이 직면하는 어두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공식적인 역할은 손님 접대나 노래 공연에 국한될 수 있지만, 종종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이러한 고수익의 유혹은 윤리적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고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직장 보호 조치의 부재는 이들의 취약성을 악화시키며 많은 여성들이 착취에 대한 대처 수단이 없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산업의 세계화. 최근 몇 년간 KTV 산업은 점점 국제화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기대하며 중국에 온 이 여성들은 유사하게 불안정하거나 착취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언어 장벽, 법적 제약, 제한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산업에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교통체증과 도시 문제. 베이징의 교통체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도시 계획과 인프라의 심각한 체계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높은 치사율. 베이징의 교통 사망률은 차량 10만 대당 36명으로 이는 미국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통계는 난폭운전, 과속, 그리고 교통법규 집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부족한 인프라, 좁은 자전거 도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도로,
그리고 과밀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도시의 교통 체증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에게 베이징의 거리를 이동하는 일은 종종 위험하며 안전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의 역할. 베이징 인구가 급증하면서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도로는 과부하 상태에 있으며 추가 차선을 확보하는 단기적인 대책은 교통 체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결책. 베이징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확장, 자전거 및 도보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의 장려가 포함됩니다. 지속 가능성과 접근성을 중점으로 한 장기적 비전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폭력과 안전도 된다 있지만 폭력과 안전 문제. 베이징이 글로벌 대도시로 빠르게 변모함에 따라 폭력과 안전 문제의 증가가 지역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도시화와 경제적 압박에 의해 심화된 사회적 긴장을 반영합니다. 해악 사례, 학교, 직장, 주거, 지역 근처에서 발생하는 충격적인 폭력 사건들은 대중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주민들이 불안과 불안정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과밀한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적인 충돌이나 표적 범죄는 특히 학부모, 통근자, 사업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들은 도시 안전 대책의 허점을 드러내며 급변하는 도시에서 사회적 결속의 취약성을 강조합니다. 정부 대응. 폭력 증가에 맞서 베이징 당국은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 활동 강화, 고위험 지역의 경찰 배치를 늘려 잠재적인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감시 확장, 얼굴 인식 기술을 갖춘 첨단 CCTV 네트워크를 도시 공간에 배치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 폭력 사건에서 정신 건강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상담 서비스와 공공인식 캠페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압력의 역할. 베이징의 급속한 도시화와 치열한 경쟁 사회의 압력은 폭력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 높은 생활 활비, 직업 불안정, 주택 문제는 좌절과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낙인은 개인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을 종종 방해합니다. 치료받지 못한 상태와 성공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결합되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의 약화. 지역사회가 커지고 더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전통적인 지원 네트워크가 약화되고 개인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 구축. 폭력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노력은 더 강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집단적 책임감을 고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웃 간의 참여. 주민들은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 지역 행사, 지원 그룹을 조직하여 사람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옹호, 풀뿌리 조직과 NGO는 정신건강 자원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낙인을 극복하며 초기 경고 신호에 대한 대중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변화, 장기적인 안전은 소득 불평등, 주거 불안정, 도시 생활의 압력과 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혁이 지속 가능한 개선의 핵심입니다. 경제적 불안정에서 사회적 투쟁에 이르기까지 베이징의 숨겨진 이야기는 기로에 선 도시를 드러냅니다.
상징적인 랜드마크 이면에는 회복력, 고난, 변화의 서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려면 혁신적인 해결책과 공평성과 연민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세상의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발견하세요.